자, 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또 강철부대 W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하면 유튜브 이제 관리자 그 채널 관리자 어플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독자 뭐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의 어떤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댓글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아무튼 그런 이제 어플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하죠. 근데 제 채널에 이제 강철부대 W로 제가 컨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특정 인물에 있어서 비하 발언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 강철부대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등장인물 몇몇 분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뭐 특수전학교를 수료하지도 않았다 하고, 또 뭔가 군 생활을 막 뭔가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저는 이제 모르죠. 왜냐면 그 같이 이제 동시대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저는 이제 리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지웠어요. 예. 그 댓글을 이제 많이 지웠는데, 왜 이제 지웠냐면, 저는 이제 이 강철부대 프로그램을 막 무급으로 제가 막 이 프로그램에 선악 영향력을 막 끼치기 위해서 이 강철부대 W 프로그램을 막 컨텐츠를 하면서 이런 어떤 취지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예. 사실 이런 밀리터리 컨텐츠를 제가 풀면서도 흥미롭고 제 자신이 재밌기도 하지만은 뭐 궁극적인 거는 저도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예. 용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제 이제 채널에서 저는 이제 공식 이제 강철부대 우먼의 채널이 아닌데 이제 와서 특정 인물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 너무 많이 이제 달려서, 그거는 이제 좀 개인 취지에 안 맞기도 하고, 저도 이제 프로그램에 나갔던 사람으로서 이제 참가자 플레이어분들의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을 제가 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약간 대입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의중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참가한 대원들은 지금 막 되게 힘들다. 왜 힘드냐? 그냥 뭔가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관심 받으려고 나간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또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봉사하려고 무급으로 나간 거 없잖아요. 사실 특전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선한 영향력을 제가 끼치려고 나왔습니다.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많이 가식이다 생각하고, 자기 좋고 자기 출연료로 돈 받으려고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면, 저는 그러려고 이제 나갔고, 예. 아니 뭐 개인 뭐 유튜브 채널 키우려고 이제 나갔고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뭔 말을 하고 있지? 머릿속에 지우개가 지금 지워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본인이 좋자고 이제 나간 거지만은, 그 나가서 이제 방영되는 기간 동안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 대원들도 스트레스가 커요. 왜냐하면은 내가 10회차인데 9회차까지 좋은 모습으로 나오다가 마지막 회차 때 내가 안 좋은 모습이라도 혹시 해서 뭔가 여론이 뒤집혀버리면 어쩌나, 이런 마음에 방송 기간 동안 진짜 다 장염에 걸려요. 농담이 아니라. 그거 다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또 주변에서 야 TV로 잘 봤다 하면서 카톡이라든지 막 멀리서 소홀했던 뭐 친구들, 친인척들 다 연락 오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활약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좀 흥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막 연락 와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피드백 주기도 바쁘고, 거기서 이제 또 소홀한다 그러면 사람 변했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여론 뒤집히고, 지인들 사이에서 그러고, 또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지금 판단되고 있는지, 예, 여론이. 그래서 막 댓글 같은 것도 확인하게 되고, 안 하긴 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무브를 취해야지. 왜냐면은 내가 지금 빌런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캐릭터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행복한 모습을 계속 SNS에 올리면 욕 더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더 솔저스에 나와서 뭐 좋은 모습들도 나왔지만은 대부분이 저도 약간 악역 역할, 예, 하고, 그 역할에 하고 또 그런 모습이 제가 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아니다라고 말을 안 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어필이 돼서 저도 진짜 욕을 진짜 시간하게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수명 10년 깎였단 말이에요. 예. 거짓말 좀 더 보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 방송이 저도 강철부대 원에서도 한번 이슈가 있어가지고 막 누가 하차하고 또 누가 또 새로 이제 투입하고, 예, 투입돼서 오고 하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저는 사실 그냥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 어떤 그 의사입니다.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투 때도
막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예, 여론이 커뮤니티에서도 또 이번에는 또 누가 또 이슈로 하차하나 막 하면서 그런 것들로 하고 또 강철부대 2에 나왔던 플레이어분들은 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또 내가 모르고 있던 나의 어떤 과오들이 또 튀어나와서 또 뭔가 나를 괴롭히지 않나 하면서 더 장염 걸렸을 겁니다. 진짜. 예. 그 역류성 식도염까지 걸렸을 거예요. 거짓말 좀 더 보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피지컬백에서도 보세요. 막 이슈가 있어서 또 몇 분 피지컬백 1에서도 막 이렇게 하차하고 하고 또 마지막에 우승 문제로 뭔가 이슈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뭔가 흥미 유발점을 좀 약간 좀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렇게 프로그램이 꾸려지고 멤버가 다 짜여지고 촬영이 대부분이 끝났을 건데 뭔가 좀 저는 잡음이 잃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막 안 좋게 이야기를 해서 몰아가는 거는 아파요. 너무 한 사람의 특정 인물이 하고 또 다 사람들 얼굴 내놓고 댓글 쓰지 않잖아요. 익명의 그 닉네임으로 댓글을 쓰는 거니까는 그게 진짜 아파요. 안 아픈 사람들도 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아픈 거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은 너희들 멋대로 댓글 써라. 나는 마이웨이 하련다. 이런 마인드면 안 아플 수가 있는데 다 사람이고 감정동물이고 정상인이다 보니까 그 댓글에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댓글 이야기 나온 김에 진짜 아팠던 댓글이 뭐냐면은 더솔저스 이제 나갔었을 때 제가 좀 뭔가 부진한 모습을 이제 보였을 때 저한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채널 그 유튜브 댓글에 그 사람 이모티콘을 누르면은 아이디를 누르면은 그 사람 채널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분이면 약간 동업자 정신으로다가 저는 어디 가서 댓글을 한 번도 안 달거든요. 미안하지만 보기만 봅니다. 좋아요랑 댓글 거의 안 답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막 아무튼 막 그렇게 컨텐츠 보는 건 좋아하는데 유튜브 이런 플랫폼을 근데 그 안에서 막 댓글로 이래라 저래라 막 참여도는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막 필요가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하셨던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지금도 아파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 그때 약간 반 실성해갖고 약간 쓰러졌거든요. 쇼크 먹어갖고. 그니까 진짜 구급차에 실려갈 뻔할 정도의 약간 저한테는 아팠던 댓글인데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댓글을 단 거죠. 더솔저스 이제 컨텐츠가 재밌어서 보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딱 조달이란 사람하고 직장 상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런 사람하고 일하면은 굉장히 괴로움. 마치 나를 다 한다는 듯이 내가 그 사람이 직장 상사라도 된 것 마냥 나를 다 훤히 내단다 보는다는 듯이 그렇게 댓글 단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냥, 야이 상놈아, 야이 고추 같은 놈아, 막, 야이 18로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차라리 덜 아플 수 있어. 근데 나를 마치 안다는 듯이 해서 나의 어떤 인격이라든지 성격을 다 간파한다는 듯이 그렇게 댓글을 쓴 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봐야 돼. 만약에 또 누가 해서 이번에 또 이슈가 돼갖고 한 명이 하차해. 그럼 이 프로그램이 뭔가 매끄러울까? 하고 또 프로그램이 원만할까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채널에서만큼은 제가 다른 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라고 제가 권한 없지만은 제 채널에 와서 댓글을 달고 반응을 하신 분들 어쨌든 대부분이 구독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채널에서는 어떤 특정의 인물에 있어서 비하하는 거는 옳지 못하다고 제 채널은 또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이건 또 제가 또 특정 인물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수 이제 댓글을 달린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 진위업은 절대 모릅니다. 그치만은 저의 어떤 경험담을 이제 군대 썰을 가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누구를 저도 이제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근데, 특수전 학교를 수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추론하면서 댓글을 제가 달았어요. 누가 참가 대원 분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특수전 학교를 수료를 안 한 거는 그거는 조금 이제 뭔가 어쨌든 근데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왜 문제가 있냐면 저는 군생활 하면서 특수전 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지휘관한테 조금 이렇게 당했던 어떤 대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진짜 이런
특수부대의 교리나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름을 느꼈을 때 그런 또 그 기서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트러블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모저모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이 이야기를 하기 일전에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참가를 하기 싫어도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고 어쨌든 이 사람이 여군으로 나오면 화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분이 자,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이제 뭔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분께서 이 지금 프로그램에 제가 볼 때는 파이가 있다 칩시다. 이 프로그램 파이. 그러면은 거의 30-40%의 지분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에 나옴으로써의 어떤 모병 활동이라든지 이 프로그램에 하고 또 그 사람이 출신 부대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 좋아질 거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예. 박군 선배님이라든지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 진짜 이슈가 될 만한 사람들이 진짜로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증폭되지 않습니까? 예. 쇼미더머니로 따지면은 박재범 형님이라든지 뭐 도끼, 덕화이언 맨날에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면은 프로그램에 진짜 증폭되고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딱 이 사람이 제가 그냥 그 예능으로 봤었을 때는 이 프로그램에 나와야만 했던 사람이지 않았나, 이번 우먼 프로그램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의가 아니더라도 캐스팅이 들어와가지고 몇 번 푸시해가지고 막 나와달라 해서 나온 어떤 의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속내는 우린 몰라요. 그분하고 이제 제작진하고의 어떤 그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대화라든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진위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뭐 쌍둥이 나라, 딸나라, 아들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옴으로써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는 제가 이제 카더라로 들었지만은 나옴으로써 이게 프로그램에 엄청 전반적인 흥행 역할을 한 것도 있다, 이분이. 왜냐면은 이분이 여군으로서의 어떤 대외적인 활동과 그 다음에 인지도로 인해서 지금 이 사람 한 명 나오는 게 다른 어떤 뭐 독거미네 뭐네 뭐 진짜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슈 역할을 하고 있고, 예, 진짜 거기서의 어떤 비주얼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실무적인 부분, 현역대 어떤 실무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더라도 예능 측면으로 봤었을 때, 뭐 정도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예능 측면으로 봤을 때 꼭 이분은 나오셨어야 됩니다. 그 제작진들이 꼭 필요했던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익기는 좀 나가지 않으려고 거부하려고 했었어도 제작진 측에서 진짜 2번, 3번이고 나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홍범석 선배님도 지금은 예능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데 예능 활동에 이렇게 발들이기 전에는 엄청 이렇게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솔저스라든지 강철부대라든지 나와달라고 제작진들이 빌고 빌었어요. 빌고 빌어. 그것도 현역이나 예비역이나 선후배분들도 이분이 나가면 흥행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주얼 되고 뭐 성격 온화하고 그 다음에 실력 되고 전투력 되고 하고 또 현역만큼 기량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나가달라고 사정사정했는데 본인이 내가 나가기에는 그릇이 아직 뭐 아무튼 너무 겸손함에 그 겸손함을 더해가지고 제작진들의 여러 번의 제의도 거부했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어떠한 뭐 설득에 의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됐어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홍범석 선배도 원래 강철부대 원에서 나와달라 했는데 안 나갔어요. 몇 번 나와달라 만류했어요. 더 솔저스도 3번째 때의 제의에 의해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아무튼 부랴부랴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에피소드인데,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기까지 그러니까 더 솔저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한 번에 내야 돼요. 그러기 힘드니까 2박 3일 찍고 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또 2박 3일 찍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가 오지했기 때문에 말이 촬영 일자는 뭐 6박 7일, 7박 8일이지 오고 가고 하는데도 1박 2일이 소요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애로사항이 뭐 아무튼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나온 플레이어분들도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고, 특수전 교육 뭐 이런 거 말 나온 김에 제가 그냥 이건 군생활 썰입니다. 이거는 뭐 일절 뭐 지금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자, 군생활 썰을 이제 가미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 바로 특임대 생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평범한 이제 특전 특린이로서 후보생 거치고 특수학교 이제
받고 그래갖고 6, 7개월 가량의 이제 후보생 기간을 이제 거쳤죠.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본래 팀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달에서 한 달 넘게 4주에서 5주 정도를 또 전입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특전대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한 7, 8개월이 걸린다 이거죠. 예. 휴가 갔다 오고 뭐하고 하면 8개월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도 그렇다고 해서 진짜 베테랑 뭐 이제 게릴라가 된 게 아닙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스템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뭐 훈련도 좀 쌓고, 그러니까 중사진 정도, 그러니까 3년차, 그 다음에 2년차 후반 정도 돼야 이제 훈련 한 바퀴를 싹 돌아보면서 또 거기서 이제 거기서의 어떤 당금질을 통해서 게릴라가 되고 뭐 UDT가 됐든 어느 특수부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 군생활 했을 때 2000년대 군생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영내 생활이란 그랬어요. 저보다 선배인 사람들은 2년 동안은 병사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휴가 말고는 못 나가요. 진짜 부모님이 상당한 거 아닌 이상 외출이랑 외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사처럼 2년을 생활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군생활 2년 가량을 영외 생활, 그러니까 일반 출타하는 직업군인처럼 이제 정상적인 훈련을 해요. 그 생활을 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다른 부대는 모르겠고 특전사는 그랬어요. 특전사는. 그러니까 저도 1년 4개월 정도를 영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인권 문제로 갑자기 풀렸어요. 그래서 저도 인정을 못 받던 시대긴 하거든요. 그런 군 생활을 하긴 했었거든요. 2년 군 생활했던 선배님들이 저 때 군번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너네들은 2년 다 영내 생활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들은 진짜 뭐 게릴라라 할 수 없다고 진정한 뭐 특전사라 할 수 없다 하면서 아무튼 그런 어떤 명분들로 좀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었죠. 눈치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막상 외박 나가게 해주더라도 눈치 보여서 안 나갔어요.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병사처럼 군생활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출 외박이 없다 보니까는 주어진 어떤 외박이나 휴가 때 신고를 정식적으로 병사분들처럼 해야 됩니다. 그럼 대대장 앞에서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지역대장 앞에서. 그러면은 그 신고 절차를 하는 인사 그 장교가 있었어요. 대위에.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저 이제 특전대대에 있었다 했잖아요. 특전대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특전대대에 인원이 한 200명 됩니다. 200명. 저는 초임하사였고 2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특전사 대원들이 이제 장교 부사관 포함해서 2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 아무도 뭐 무시멸시를 안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훈련을 하는데 뭐 모자랐다, 뭐 주특기를 하는데 모자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계는 했지만은 뭔가 지휘관들이 뭔가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뭔가 하대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격적으로 봤을 때 하고 또 사람 대 사람으로 봤었을 때 하고 직장인의 상관과 하관과의 관계에서의 그런 이제 릴리션십으로 봤었을 때 그냥 어떤 그 인사장교가, 왜냐면은 제가 아까 영내 생활 이야기 한 것도 그 신고를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휴가를 나갈 때마다 그 인사장교하고 계속 부딪혀야만 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이 유독 저를 무시를 많이 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부사관들을 무시를 많이 하고, 부사관을 그냥 장교라는 본인이 이제 그 직책이 장교다 보니 너무 무시를 많이 하고 말투가 너무 짧고 너무 무시 멸시 갈시 끝에 시자 들어가는 거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러나, 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신고 준비할 때도 이제 대대장님 앞에서 단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월 며칠부로 뭐 2박 3일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이런 거 이제 신고식을 하는데, 그거 이제 신고식에 예행 연습 항상 인사장교님이 이제 그걸 이제 맡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 행정을. 근데 너무 이제 말을 이제 함부로 하는 거예요. 저뿐만이야. 그래서 다 싫어했어요. 예. 그때 그분이 알고 봤더니 특수전 교육을 아예 안 나왔어요. 공수교육도 제가 알기로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엄청 드물거든요. 저도 이제 여당에서 한 명 봤어요. 그 사람에 어떻게 굴러와서 그렇게 해서 대대에 편성돼서 그런 어떤 참모나 행정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수교육하고 특수전을 안 나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은 특전사 픽셀 군복을 입고 있고, 특전사 지휘관 행세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 이제 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 이거는 이제 아까의 어떤 이슈하고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어떤 그냥 군대 생활 썰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니 우리가 공수교육을 받으면서 거기 3사관학교, 6사, 뭐 ROTC 이런 지휘관들하고 계급장이 다 뗀 상황에서 그냥 교번으로 그냥 막 뒹굴어요. 반말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물론 이제 그 교관들 없을 때는 서로서로 상호존대를 하지만은, 왜냐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실제 신분을 아니까.
그러면서 같이 굴러먹으면서의 어떤 팀워크라든지 전우회 같은 것들이 생기고 계급이 막론하고 같이 힘듦을 겪었을 때 어떤 찐한 어떤 감정, 그리고 특수전 학교에서도 실제로 팀처럼 중대장, 그러니까 대위 한 명, 소위 한 명, 나머지 부사관들로 해서 팀을 꾸려서 교육을 받습니다. 실제 훈련을 묘사해서 받아요. 예, 3, 4개월을. 그러면서 이 부사관들의 어떤 리스펙트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휘관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건너뛰었잖아요. 예, 공수교육 안 받고 특수전학교 안 받고 골다 보니까는 이런 거에 대한 존대 존중을 안 느껴본 거예요. 피부로서 안 느껴보고. 그래서 맨날 상용하고 저희만 만나면 아니 나도 칼각으로다가 지금 신고 예행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그 사람과 감정 전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자기 행정일 하다가 빡친 거,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 대대장님 보좌하다가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하관이라는 명분으로 그냥 계속 감정 쓰레기 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욕을 많이 먹거든요. 자기는 자기가 욕먹는지를 몰랐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떠올랐어요. 그냥 이 이슈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대대 전 대원들이 그 사람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저는 신기했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대대에 편성돼가지고 교육이 안 나온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게, 근데 패치를 다 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짜치는 것이지 않나라는 어떤 부분이 있어갖고, 저의 잊고 있었던, 저도 모르고 있었던 예전에 2008년도에 군생활에 한 몇 페이지에 이제 썰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그렇다고, 또 이근대위님이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뭐 유튜브 특수부대 분들이 이렇게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다른 어떤 밀떡이신 분들, 서바이벌 하신 분들도 많은데 교육을 안 나왔는데 교육 나온 거를 막 붙이고 다니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게 그냥 그 벨크로로 되어 있는 패치지만은 이게 엄청난 교육 수료자들한테는 이게 자부심이고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버즈 교육을 안 나왔어. 예, 네이비실 교육 안 나왔어, UDT 교육 안 나왔으면 이 패치를 붙이면 안 된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대부분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저도 공감을 했었거든요. 저는 고공교육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기본 공수는 나왔는데 고공교육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할로 패치를 안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저녁복에도 그때 제 같은 주특기인 조수가 저녁복을 맞춰줬어요. 예, 주특기 회비로다가. 근데 그때도 저는 그 막 이제 별의별 패치 다 붙여주거든요. 막 할로, 스쿠바, 스쿠바는 제가 해적존 제가 나왔으니까 해적존만 붙여달라. 왜냐면 나는 이제 이외에 뭐 해호, 뭐 한미연합 이런 거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 붙여주지 말라 했어요. 돈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 나오지 않은 교육의 패치를 붙이는 거는 나온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장난으로라도 예비역으로라도 이렇게 붙이는 거는 조금 이제 힘들게 교육받아서 수료했던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도 약간 갉아먹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특수전 학교, 그 다음에 어떤 교육 미수료자들의 그 미수료자의 어떤 이런 고충,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강철부대 우먼을 통해서 약간 발췌돼가지고 제 옛날 군생활 이거든 제가 제 채널에서 처음 풀거든요, 이 이야기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또 도모에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다음 컨텐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UFC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See you.